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윤세네 섹터 탐구가 아니라 그냥 함께 네. 하는 시간이고, 원래 목요일에 한 개만 하는데 네. 굳이 이걸 하나 더 하자고 한 거는 네. 요즘 우리 전략들 맨날 모여서 회의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야. 저희 생각에 난 환율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해질지, 물론 달러 때문이라고 하지만 뭔가 우리가 급속히 최근에 보면은 그 원화 약세 부분을 더 반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에 약점이 좀 부각됐다 보는데, 네. 그거 갖다가 또 좀 쪼개서 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IT나 반도체 쪽이 약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서 이러나? 네. 뭐 이런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네. 결국은 시청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남대정 팀장 말이 맞았던 거지. 내가 남팀장 우리 웬만하면 종호를 바꾸자 해도 끝까지 나한테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별로입니다, 네. 홀드입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남팀장이랑 얘기를 하다가 듣고서 남팀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지. 근데 나는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든 거야. 정말 이번에 이 정도로 안 좋아지는 거면 네. 정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하방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까지 다가서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올라가봤자 수익률이 별거 없는 네, 네. 그건 거 한데,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 너무나 심플하게 생각해도 최근에 네. 우리가 하도 우리 전략도 맨날 모여가지고 유럽 그 가스 가격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야, 이게 문제는 가스 가격이 좀 내려와도 유럽의 전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네. 뭐 10배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그냥 IT 이쪽 돌리질 않아.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아직 안 돌린다고 하더라고. 그거 돌리면은 손실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스탑 시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버들은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네, 네. 그 맞죠, 지금 내가 보는 게. 지금 상황이 좀 일부 지역,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일부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트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이제 기업들이 그리고 고민할 이번에 또 수밖에 당황한 없는 게 상황이죠. 예. 가격도 갑자기 8월 가격이 네. 나와버리고 막. 그치, 그것도 좀 이상한 거지. 갑자기 가격 요인들을. 가격도 어. 지금 3분기 고정 가격들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이게 이제 시간이 6월 달보다 7월이 좀 더 빠지고 7월보다 지금 8월이 더 많이 빠지고 뭐 이런 보통 상황이죠. 네. 고정 가격이 막 월 단위로 이렇게 막 좀 네. 경우 많지 않지 않아요? 보통 이제 분기 단위로 계약을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분기에 계약을 하고 조금 있으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분기 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메모리 제조사들하고 입장 차이가 좀 이제 크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내가 꼰대여서 네. 고집 피우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 남대정 팀장이 잘 추적해 온 것 같고, 네. 오늘은 남 팀장 얘기 들으면서 네. 정말 이 대답이 맞는 거거든. 수요 절. 네. 네. 이게 진짜 언제쯤이야 우리가 해소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거. 내년 초까지는 그냥 가는 것 같지, 수요가. 좀. 일단 여기 살짝 언급은 돼 있지만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요가 생각보다 먼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의 뭐 조사기관들 자료들 이렇게 보면 재고가 한 1년치 정도 있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1년 이상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왕왕 있고요. 이때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이 도산의 위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긴 합니다. 나는 그래도 우길 거예요. 네.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돌아서는 꼴이 지금 네네. 한효과 감안해도 전자도 실적 별로일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바닥 아닐까? 네. 저는 우기는 거고, 남 팀장의 생각은 어떤지. 이제부터 중요한 건 네. 제 생각이 아니라 남 팀장 생각이니까 네. 들어봅시다. 네. 일단은 서머리를 이제 지나서 이제
아까 이제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인데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 1번, 2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포함하고 제외인데 둘 다 거의 이제 바닥 근처에 와 있죠.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2023년 지금 포워드로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어닝 추정치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이 적자도 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제가 추정치는 적자로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볼 적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네네. 돌겠네. 이거 삼성전자 밴드인데요. 이제 삼성전자도 거의 이제 바닥 근처에 와 있는데,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2015년, 16년 때 이게 약간 그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경기 위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졌을 때, 더불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서버 수요가 상당히 좀 안 좋았을 때 이 정도까지 하락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이런 경우로 이제 도달을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때 정말 박살 났거든. 네네 관심 있어 하죠. 이제 궁금해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튼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밴드 바닥인데 앞으로 어닝 추정치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가 좀 이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기관 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상황은 안 좋은 거 알겠다. 그러면 주가는 언제가 바닥일 거냐 이렇게 이제 그걸 더 포인트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업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년에 비해서 이제 최근 연도에는 이제 패시브화가 많이 되고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선행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건데 이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게 주네요. 네. 드디어 주가는 바닥을 형성할 수도 있다 네.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10월 달이 바닥 아닐까? 뭐 그럴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0월 달에 발표를 할 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요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 말합시다. 그래서 이제 M2 통화 증가율을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이제 영선의 2019년 사례처럼 영선에 도달하고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2015년 사례처럼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이 언제 형성이 될 것이냐가 우리가 하나의 시그널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가동률 조정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재고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이제 충분히 떨어지면 고객들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할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수요는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 이후 하반기에 반영이 충분히 되냐 안 되냐가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나 가격을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과거의 YY 증가율, DRAM과 낸드의 YY 증가율을 이제 그 표준 편차로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DRAM 같은 경우가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마이너스 51% 정도가 되면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과거 평균치 수준까지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6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후에는 한 이 간격 정도로 더 떨어져야 충분히 하락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낸드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데 이게 용량 대비 단위 용량 대비 가격인데 이게 6월 말에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황 자체도 드램보다는 낸드가 상당히 좀 더 심각해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주가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깊은 수요 절벽, 지금 수요가 문제인데 6월 달부터 갑자기 환경이 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히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스마트폰 업체들이 작년 4분기부터 수요가 안 좋다는 걸 직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메모리 업체들은 1분기 말 2분기 초에서도 그런 상황을 직감하지 못했고 가격을 인상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재고 네. 쌓다 보면 예를 네. 들어서 결국 나중에 이연된 소비가 들어오면서 나아질 거다 봤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가격을 인상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3월 달, 4월 초에 이제 1분기 가격과 2분기 가격이 한꺼번에 체결이 됐었는데 2분기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일부 메모리 업체들이 인상을 이제 큰 폭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수요가 생각보다 더 안 좋구나라는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플랫 정도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도 증가를 했고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는데 6월 달부터 지금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 빅그로스 가이던스가 디램이 뭐 15% 이상, 낸드도 뭐 하이싱글 10% 가까이 이렇게 증가할 거야라고 이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제 4월 달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플러스 6%,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낸드가 급격하게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 도래를 한 겁니다. 이제 하이닉스도 유사한 사례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4월달, 5월달에는 괜찮았는데 6월부터 오더컷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월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YY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램과 낸드를 이제 구분해서 보면 이제 디램 상황이 6월달이 조금 더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보는 이유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분해서 보면 스마트폰 수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작년에 13억 4천만 대 뭐 이 정도였는데 작년 말에서 올해 들어올 때 올해 추정치가 플러스 7에서 8% 정도가 평균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5%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조사기관이. 그 갭만 해도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노트북 수요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시즌에 재택근무 환경, 그리고 이제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좋았던 것들이 지금 정상화, 과거치 수준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수요도 안 좋고 PC 수요도 안 좋다라고 하면 전체 디램,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에서 한 40-50% 이상이 지금 수요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서버 향 메모리에서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쪽도 약간 금 간다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올해에 대한 이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캐펙스 전망치가 원래 플러스 8%였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게 플러스 19%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틀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3분기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트래킹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업황의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서버 쪽 수요도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짚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말 32GB RDIMM의 가격이 135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불 밑으로 스페셜 딜을 추진을 하는데 그마저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가 가격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서버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수요에 대해서 또는 경기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 수요들이 좀 이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크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이제 살펴본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작년 말 고점으로 올해 상반기 계속 이제 YOY로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반도체 전체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합쳐서. 근데 메모리만 보면 6월달 접어들어서 전체 지역에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보다 메모리 상황이 조금 더 빨리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비메모리인데, 비메모리가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매출액이 YOY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주 지역 같은 경우도 좀 이제 하락세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요즘 어디를 가도 이제 안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재고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네. 재고가 너무 길어진 거 아니냐, 재고 일수가. 네네. 어때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이전에는 평균 재고 자산,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에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월 평균 매출액을 이걸 나눈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주수로 환산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제공 재고와 제품 재고가 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5.1주가 2018년 이전에는 평균이었는데, 2018년 이후는 이제 7주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생산하는 리드 타임이 증가한 것도 있고 공정수가 복잡해진 것도 좀 있긴 한데, 2019년 초를 보시면 이때 피크 타임을 지금 이제 현재 2분기 말 기준으로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고 자산을 이제 과거의 평균치가 정상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이제 재고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네. 5.1주에 거니까 10주니까 이제. 네, 거의 2달 이상이 이제 재고로 이제 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다음 분기 매출액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건 이제 제가 컨센서스 수치로 계산을 한 거고요. 만약에 저희 추정치를 대입을 한다 그러면 이 재고 일수가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그 말들을 다 하더라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한번 대규모로 밀어내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럴 가능성이 맞아, 높죠. 예. 사실 그럼 이제 월별로 엄청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겠죠. 밀어내기로 이제 재고 정리에 들어가는 게 나오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분기의 가격이 지금 3분기보다 더 하락폭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오히려 의미 있는 거 아닐까? 아니야? 그리고 나서 더 안 좋아져, 보통? 일단은 이제 4분기의 가격,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가격이 충분히 하락한다는 조건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이제 QOQ로 이제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많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증감률적인 측면에서 이제 4분기가 제일 많이 빠지고 다시 내년 1분기에는 증감률이 조금 더 이제 덜 빠지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 1분기까지 안 좋더라도 그 어떤 우려의 절정은 네, 4분기에 형성될 그러니까 수 있어요. 요 이유 때문에, 재고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재고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있고 이 재고를 이제 소요를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하냐라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과잉 재고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수요가 이 월평균 수요가 유지가 향후에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월평균 수요를 충당하는 공급이 75%는 기존의 라인에서 생산이 되고 25%를 이제 이 과잉 재고로 충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면 이 과잉 재고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업체들이 재고가 1년 정도 있다라는 내용하고 얼추 이제 기간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규로 생산하는 그러니까 공급해서 조달하는 게 75%라는 거죠. 기존에는 100%였는데, 즉 가동률을 25% 조정을 해야 생각보다 빨리 이제 재고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가동률 조정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캐펙스 추이인데 디램과 낸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디램 캐펙스 레비뉴 매출액 대비 이제 캐펙스가 2023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매출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들이 이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가격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디램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 상반기 아마 1분기 전후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수요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4%, 내년에 한 8%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가 더 안 좋고 재고로 충당을 하게 될 거고 내년에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가정치니까 그냥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낸드 상황이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낸드는 한 내년 2분기 정도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는 그런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내용들은 뭐 사실 그 기관의 어떤 이 담당자랑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보는 내용일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일반 투자자들이 굳이 여기까지 그리고 데이터들은 이제 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깊게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에 표들 참고하시면 돼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도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반도체 수급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설비를 많이 짓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할 거야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미국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사례가 있죠.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지원법 숫자를 볼 때는 크게 뭐 이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부 내용 주석 사항에 중국이나 북한, 이란, 러시아 지역에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그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런 이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라인이 있고 하이닉스는 우시의 디램 라인 그리고 다렌의 그 인텔 라인을 인수한 낸드 라인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증설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증설을 못 하는 거고 지금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최선단 공정을 사용을 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이걸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최선단 공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느냐라고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있다. 회피할 수단은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다 판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 라인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청주에 스페이스가 있고 용인 클러스터를 계속 이제 확대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이 갖다 못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중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중국 내에서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한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보시면 이게 좀 소재 매출 구조인데 그러니까 생산 자체는 미국이 지금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고 중국을 계속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이런 법안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비싸니까. 네. 코스트가 한 2배 정도 되니까 이제 한국이나 대만의 TSMC도 그 캐파를 이제 물론 이제 뭐 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 얼마 정도 투자할 거야 이렇게 이제 공표하는 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캐파를 늘리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기본적인 코스트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중국 걱정을 많이 해요. 어때요? 네,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SMIC가 7나노를 개발을 했다. 사실 이제
7나노는 파운드리 공정에서 7나노는 EUV 공정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TSMC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데 SMIC가 중국 업체인데 EUV 장비 없이 7나노를 개발했다라고 이제 테크인사이츠라는 이제 조사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도 다 놀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튼 이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생산했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YMTC가 낸드 업체인데 사실 이제 글로벌 캐파가 2%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238단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그 자기네들이 공표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냐 아니냐도 얘기가 좀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38단을 개발을 했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애플이 YMTC의 128단의 낸드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게 제가 볼 땐 더 중요하죠. 이제 기존에는 낸드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키옥시아 이 세 개의 업체들한테 공급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YMTC가 끼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 사용함에 있어서 품질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했다라고 이제 쓰는 거니까 애플이. 네.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쫓아온 거네요. 네. 물론 이제 로엔드에 많이 쓰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쫓아온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맨날 이제 반도체 담당자 물어보면 못 쫓아와요. 이건 그랬는데 네. 요즘 돌아가는 여러 가지 뉴스 프로 보면 네. 생각보다 중국이 속도전이 좀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시진핑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SMIC가 7나노 개발했다 이런 내용도 사실 놀라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3나노와 TSMC의 3나노. 사실 이제 3나노가 글로벌로 볼 때 최선단의 미세 공정입니다. 삼성전자가 6월 30일 날 3나노 GA 기술을 양산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TSMC보다 양산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제 GAA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다만 이 3나노 기술로 인해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TSMC의 고객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로 이제 최선단 공정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움직임은 이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이제 향후에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제 TSMC도 올해 하반기부터 3나노를 하고 이제 이 기술을 주력으로 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언급되어 있지만 애플이 항상 이제 선단 공정을 사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의 이원화, 즉 이제 애플이 TSMC도 쓰고 삼성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필요한데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주가인데요.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차량용은 최근에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이제 해외 기업 중에 온세미컨덕터나 울프스피드 같은 회사들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이제 포진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차량용 반도체를 채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이 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있지만 SK 그룹사가 이 전력 반도체 투자에 상당히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DB 하이텍도 자기네 자체 그 전력 반도체 캐파를 좀 조금씩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기 좋았잖아요. 네. 파워큐브 세미나 이런 업체들도 이제 전력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업체고 KC나 이런 업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파워큐브 세미를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홀드. 네. 내가 사실은 남대정 팀장한테 무언으로 계속 야 좀 바꾸면 안 되냐 했는데 끝까지 홀드를 하는데 네, 남대장이 잘 본 거야. 그래서 네. 하이닉도 저번에 10만 원 넘어갔을 때 그 하면서 막 분위기 좀 바뀌는 느낌이었는데 네네. 그때는, 그러니까 6월부터 지금 8월 달까지만 보면 S&P나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좀 반등세가 셌잖아요. 한 12만 원 넘어오를 때. 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실제 업황은 6월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제 사실 뭐 7월, 8월 달 판매 계획 대비 상당히 좀 숫자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9월 달에 밀어내기를 하겠죠. 분기 말이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은 밀어낼 수 있긴 하겠지만 다시 10월, 11월 돼서 다시 이제 판매량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4분기 전체적으로 재고가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페셜 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 전이니까 네. 얼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또 네. 한번 혹시 우리 이리 오는 분들도 당연히 갖고 있을 텐데 네. 제일 먼저 생각 말씀드리면 여기서 빠져봤자 10% 네. 아니야 이제부터는. 아마 그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빠져봤자. 네. 그러니까 네. 안 좋게 보시던 남 팀장 네. 입장에서도 여기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알 수 있는데 아주 심하게 말해서 하이닉스가 여기서 8만 원대 중반 깨지고 들어오면 정말 락바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닐 수 있나? 그럼 그때 2011년인가? 그때 가면 네. 좀 예전에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있긴 그게 하죠. 좀 예. 걱정되더라고 나도 그때. 그래서 가격 하락폭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이제 월스 케이스 보면은 그냥 80% 이상까지 또 떨어지는 사례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빠질 것이냐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있긴 할 텐데 여튼 바닥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센터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의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업체들이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의 움직임들이 같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요. 제가 보는 주가 흐름은 아마 4분기에 바닥을 한번 형성을 하고 약간 반등이 나왔다가 1분기에 만약에 일부 업체들은 적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1분기에 적자가 나오는 그림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바로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도 그렇고 뭐 모든 것에 현재 지금 반도체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놓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EPS 곱하기 PER에서 PER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건 EPS 부분이었는데 네. 이걸 너무나 좀 안이하게 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오늘 같은 날도 뭐 욕먹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남대정 의원 자료 읽고서는 오히려 이제 정말 많이 왔구나 생각도 들었어. 그렇죠. 많이 내가 왔죠. 예. 자료를 읽으면서 소감은 많이 왔다. 네. 추석 전에 이 많이 왔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다. 네. 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이제는. 근데 밀어내기 하고 나면 또 DDR5 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일단은 DDR5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그래. 이제 코스트에 대한 부담들이 DDR4보다 DDR5 전체 시스템을 고려할 때는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DDR5로 전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긴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요. 제목 그대로 예상보다 깊은 수요 절벽을 맞이했고 우리가 연휴 전날인데 네. 현자가 하이닉스가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어쩌면 좀 끝이 보인다는 입장도 동시에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연휴들 나도 이거 우리 마지막 인사니까 연휴 잘 보내시라고 인사할 건데 남팀장도 한번 인사하시지. 근데 무거운 마음이 뭘 무거워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데. 네, 계속 이제 안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4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이제 안 좋은 얘기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목을 약간 그 부제를 달아서 좀 올려줘요. 제목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얘를 또 막 이러는데 네.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
돈 가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읽어봐야겠네요. 연휴들 잘 보내시고 연휴 뒤에 좀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